안녕하세요. 조준표입니다. 이번에는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대 응용통계학과는 그 상위 단과대학으로 경영경제대학원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경영경제대학에는 중앙대 경영경제대학에는 경영학부, 경제학부, 응용통계학과, 광공보, 국제물류, 지식경영학부, 산업보안학과 이런 과들이 경영경제대학에 속해 있고요. 그 중에 하나로서 응용통계학과를 오늘 살펴볼 겁니다. 응용통계학과의 교육 목표는 뭐냐? 통계 이론에 의해 컴퓨터 활용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을 깊이 있게 교육해서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각종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전문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통계 이론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또 각종 컴퓨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 프로그래밍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툴 같은 것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공지능까지도 이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빅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통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우리 중앙대 응용통계학과의 목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응용통계학과의 교육과정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깜짝 놀라실 건데. 일단 경영경제학부는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문과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용통계학과의 교육과정을 보게 되면 1학년 때 기초통계학, 통계수학, AI로 한 통계학, 뭐 기초통계학, 통계수학 이게 1학년 때 계속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2학년 때도 수리통계, 자료 분석, 통계 프로그래밍, 그렇죠? 그다음에 AI를 위한 프로그래밍, 응용 확률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3학년에 회귀 분석, 뭐 딥러닝 이것도 AI 관련된 거죠. 다별량 통계 분석, 베이지안 통계학, 실험 계획법, 통계학습 개론, 확률 과정 개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4학년 때도 데이터 마이닝, 시계열 분석, 뭐 그다음에 AI로 한 머신러닝, 생물 통계학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저를 좀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학부를 산업공학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산업공학과도 통계를 많이 배웁니다. 통계를 많이 배우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와, 통계가 너무 재밌는 겁니다. 이렇게 재밌는 통계를 고등학교 때 이렇게 재미없게 배웠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시험만을 목적으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세상을 진짜 파악하는 정확하게 파악하는 모든 어떤 기법들이 통계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통계학을 굉장히 재미있게 공부를 했고 대학원에서도 그 통계를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응용통계학과는 경영경제학부 경영경제대학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보시는 대로 대부분 다 수학에 대해서 컴퓨터에 대해서 이런 수리적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인문사회 쪽에서도 좀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대 2026학년도 선발 계획을 보게 되면 좀 복잡하죠. 그렇게 돼 있는데 응용통계학과는 37명을 일단 학과별로 뽑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융합형으로 융합형이 서류 전형이 되는데 그걸로도 뽑고 논술로도 뽑고 그다음에 수능으로도 이제 뽑는 이제 그런 전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전공 자율 선택제 때문에 개방형으로 경영경제대학 안에서 자유롭게 과를 정할 수 있는 아이들을 또 많이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과에서 조금씩 빼서 이걸 만들었겠죠. 그래서 아마 응용통계학과는 대략 50명 내외의 그런 정원을 가진 그런 학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적은 과도 아니고 아주 큰 과도 아닌 적당한 그런 보통의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 70% 컷, 등록자의 70% 컷을 보게 되면 학생부 종합이 2.28 등급이 나왔더라고요. 학생부 교과는 없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으로만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2.28 등급, 와, 이거 공부 잘하는 거죠. 2.28 등급이면 진짜 꽤 고등학교를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이 받는 등급이 되는 거고, 정시도 나군에서 선발을 했는데 100분위 기준으로 70% 컷이 92.47%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2등급 중반대 학생들이 합격을 하게 되는 그런 학교다. 꽤 인기 많은 대학이 중앙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점수도 높게 분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진학률과 취업률을 좀 살펴보면 중앙대학교의 대학원 진학하는 비율이 9.7, 7.1%, 8.2% 해마다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응용통계학과는요 27.1, 18.2, 14.0 굉장히 높죠. 뭐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건 한 해 정도 더 봐야 알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정도의 대학원 진학률이면 상위권 대학의 공대 대학원 진학률하고 유사할 정도로 꽤 높게 대학원을 많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연과학 뭐 이런 이과 대학 이런 것들은 학부만 배워가지고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공대보다는 자연대학이 대학원 진학을 많이 하듯이 우리 통계도 배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률이 꽤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대가 인기 있는 대학인 이유는 취업이 잘 되는 대학 중 하나죠. 그래서 취업률이 우리 수도권 평균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응용통계학과는 79.4, 60.5, 79.2. 요 2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 한 해는 좀 약간 그 아웃라이어 같이 이렇게 바이어스 된 것 같고요. 사실 그 이 해를 빼놓고는 대부분 다 79.4, 79.2 이 정도의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경영경제대학에 소속돼 있는 문과학과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 취업률은 웬만한 공대보다도 더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우리 응용통계학과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제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손볼 게 좀 많이 있는데 제가 바꾸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일단 통계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이라고 되어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5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경향을 좀 봐야 된다. 경향만 보면 충분한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취업 현황을 5년 누적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이 홈페이지 만들 때 누적 시점으로 보면 전체 취업자가 아니라 졸업자의 38%가 금융 분야로 취업을 바로 학부 마치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보험 계리법인, 동부증권, 동부화재. 자료가 오래됐다는 거 바로 느끼시죠? 동부증권 이름 바뀐 지 꽤 됐죠. 아마 DB투자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텐데 동부화재도 DB몰로 바뀌었을 텐데 그죠? 좀 오래된 자료지만 우리가 통계학과이기 때문에 금융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다. 취업하는 애들은 대부분 다 그쪽이 제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IT 분야로도 15%를 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삼성 SDS, 삼성그룹의 SI 업체죠. LG CNS, LG그룹의 SI 업체죠. 오픈타이드 코리아. 여기서 또 이거 오래된 자료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오픈타이드 코리아가 저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삼성 계열사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합병을 했는데 그게 아마 2015년 정도 합병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나왔는데 5년간이라고 하면 아마 이거를 좋게 봐주더라도 2018년, 19년에 만든 거 아닐까 하는 추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코로나 이후에 이런 거 업데이트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2018년이나 19년쯤 만든 자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GS IT맥스 요것도 사실 사명이 바뀌었거든요. 요즘은 GS IT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같다. 우리는 사회과학이라고 볼 수 있는 상경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단과대학에 속해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IT 업체로도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학원을 27%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 취업률하고 이건 좀 다른데요. 원래 취업률 계산할 때는 대학원, 뭐 입대자, 뭐 이런 거 다 빼고 취업하는 애들 중에 취업률 요걸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 자료는 그냥 만약에 우리 동기가 있다면 뭐 2005학번 애들이 졸업을 한다고 딱 했을 때 보면 그 아이들이 딱 지금 졸업이 100명이라면 38명은 졸업식 당일날 금융 쪽으로 가고 15%는 IT로 가고 27%는 진학을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학률은 꽤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대학원도
자랑스럽게 써놨습니다. 하버드, 콜롬비아, 이렇게 UNC, 노스캐롤라이나인가요? 여기가 그럴 겁니다. 그 유학을 갔고 그다음에 서울대로 대학원을 가기도 하고 우리 자대인 중앙대로 가기도 했다. 그 애들이 27%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가 또 넓은데 20.4%로 굉장히 크게 돼 있는데 딱 기타는 하나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SPSS 코리아 이게 이제 통계 툴이거든요. 통계 툴인데 그 통계 툴을 이제 유지보수해주고 공급해주는 회사가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회사인데 그런 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쪽은 아무래도 어떤 솔루션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뭐 추정이 되는데 이거 약 겹치는 것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20.4%가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 통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재미난 거는 우리 대학교에서 관련 자격증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중앙대 응용통계학과를 나오면 이런 자격증과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을 따면 뭐 취업이 잘 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응용통계학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증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일단 사회조사 분석사 이런 자격증, 그다음에 보험 계리사. 이거는 되게 따기 어려운 자격증이죠. 보험 계리사. 계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계산해서 정리한다는 뜻이잖아요. 보험 계리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 각종 보험들이 많잖아요. 그 보험이 우리 회사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사람들을 보험 계리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위험이 있는지 이렇게 보험을 출시했을 때 과연 적정한 그런 보험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사람들, 설계하는 사람들을 보험 계리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업무 말고도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이거 굉장히 전문직입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 있는 사람을 찾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보험 계리사, 우리 응용통계학과 애들이 많이 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위험관리 전문가 FRM, Financial Risk Management, 위기 관리 같은 거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그 해외 자격증도 있고 국내 자격증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자격증이 조금 더 빛을 보게 되고요. 아예 미국 재무 분석사 CFA라고 하는 자격증도 굉장히 따기 어려운 자격증인데 취업할 때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질관리기사, 통계 쪽 아까 제가 산업공학 했는데 그때 통계 다룬다고 그랬죠. 그런 거는 우리 어떤 생산 라인에서 불량률 계산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품질 관리할 때도 통계가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간다면 품질 관리 기사 자격증도 있고 아예 IT 쪽으로 간다면 정보 처리 기사 뭐 이런 자격증도 있다. 뭐 이거 말고도 민간에서 주는 오라클에서 주는 어떤 데이터 관련된 자격증이라든가 SAP와 같은 어떤 ERP 솔루션에서 주는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응용통계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이런 자격증들을 한두 개 더 더하면 취업이 더 잘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이걸 소개하고 있더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학생들의 진로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일단 중앙대 평균에 비해서 대학원 진학률이 월등히 높다.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학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문사회대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취업률. 요즘 인문대, 사회대 취업이 좀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과로 분류됐던 응용통계학과는 굉장히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 어떤 인문사회대 학과보다도 수학을 많이 다루는 곳이므로 수학에 대한 상대적인 관심이 중요하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그래도 나는 문과긴 한데 뭐 이렇게 과학 이런 거보다는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고 그런데도 수학, 확률과 통계 뭐 이런 건 나쁘지 않아. 나름 재밌게 공부했어. 이런 사람들이 좀 진학하면 좋을 수 있는 거죠. 커리큘럼만 보면 경제학과보다도 좀 그 수학의 양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경제학과는 좀 난이도 높은 걸 하죠. 막 미적분까지 깊게 들어가. 물론 이 통계 쪽도 대학원 가서 좀 고등 통계를 배우게 되면 다 똑같이 이어지지만 일단 학부 때 보면 깊이는 경제학과가 좀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과목 수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우리 응용통계학과가 많이 다룬다 수학을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통적인 금융 분야에서는 여전히 이 통계 전문가들은 필수 인력입니다. 왜? 모든 게 다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객 관리할 때도 다 이런 데이터 분석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통계 베이스의 통계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 쓰임새가 굉장히 전통 금융 분야에서 많다. 이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에는 반드시 통계학적인 데이터와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중앙대 응용통계학과를 가서 프로그래밍도 수업 시간에 있지만 재미 붙여서 조금만 더 깊게 나가거나 부전공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융합해서 전공을 한다면 진로가 전통적인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첨단 분야로까지도 굉장히 확장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응용통계학과는 물론 요즘은 이과 애들도 많이 지원할 겁니다. 교차 지원을 해서. 그런데 문과 안에 있는 거의 이과에 가까운 과인데 그래서 그런지 취업도 문과 취업률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공계 취업률을 따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그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통계인데 그 통계학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